내 이름은 이주인 시교.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 타인을 짓밟는 쓰레기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고문 소믈리에다. 어느 날 일을 모두 마친 난 당일이 명절날이란 것을 깨달았다. 그러고 보니 루카가 여기 온 지도 오늘로 벌써 3년이 됐군. 시간의 흐름이란 이토록 빠른 것이다. 고문 어시스턴트로서 제자로 들어와 지금까지. 고문실은 늘 깨끗하게? 루카와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 일을 잘해왔다. 루카와, 괜찮으면 오늘 한잔하러 갈까? 정말요? 꼭 가고 싶습니다. 기념일에는 그래도 보상을 좀 해줘야 스승으로서 체면이 선다. 그렇게 우린 단골바에서 한잔 기울이게 되었다. 3년인가요? 선생님께 배우기 시작한 지 벌써 그렇게 됐군요. 돌격이나 형벌을 내리는 것도 익숙해지는 게 당연하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말해주니 그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곱씹는 듯했다. 오늘은 엠마에게도 연락했다. 나 왔어. 오늘 가게 문 닫았어. 그녀는 술 마실 거면 자기도 부르라고 늘 말하곤 했었다. 아저씨들끼리 마시면 술자리가 무슨 재미겠어? 그렇긴 하지. 엠마 씨랑 마실 수 있다니 완전 럭키예요. 엠마는 신기한 여성이다. 언뜻 보기에는 고고한 꽃송이 같지만 그러면서도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한 다정한 분위기를 풍긴다. 루카를 알게 된 사건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때 선생님이 절 걷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 살해당했을 거예요. 참혹한 사건이었지. 네가 죽기 살기로 범인을 찾는 것도 당연해. 마침 좋은 기회다. 당시에 있었던 일을 되짚어보겠다. 3년 전 오늘 내 사무실에 갑자기 나타난 피투성이 청년. 아니, 무슨 일이지? 당신이 이준 씨 맞나요? 그게 바로 루카와였다. 심각한 출혈. 당신에게 부탁하면 대신 복수해준다고 들어서 왔습니다. 몸에 있는 상처란 상처는 전부 심각하다. 모든 상처에는 사리가 깃들어 있었다. 제대로 찾아왔군. 단 대상은 살 자격이 없는 쓰레기의 하나지만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마자 이준 씨, 부탁입니다. 제 가족을 죽인 나쁜 놈들에게 무한한 고통을 내려주세요. 루카가 그 몸으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가 입은 상처가 너무 깊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일단 치료를.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 들어주세요. 내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루카가 소리쳤다. 알겠다. 이대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목숨을 건 결의, 그리고 그 집념과 증오를 보곤 이야기를 듣지 아니할 수 없었다. 루카는 당시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극히 평범한 청년이었다. 타카오, 늦잠 잤네. 지각하는 거 아니야? 아슬아슬하긴 한데 괜찮아 아빠. 에밀이 데리고 가서 세수시키고 와. 밥 다 됐어. 그리고 그에게는 부모님,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다. 아버지는 엄격하지만 다정한 사람이었고 동생 에밀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여웠다. 잘 다녀와. 다들 조심하고. 오늘은 빨리 올게. 그리고 어머니 리에코 씨는 루카와의 자랑이었다고 한다. 리에코 씨는 나이가 들어도 생기 있고 아름다운 그리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리에코 씨, 미안하네. 뭘요? 저 그렇게 안 보여도 힘 진짜 세거든요.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미는 성격이라 그녀는 동네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루카와는 그 성격을 그대로 닮았었다. 미안해. 담당도 아닌데 도와줘서. 신경 쓰지 마세요. 이벤트는 다 같이 만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한다. 루카와는 그런 훌륭한 어머니에게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들으며 컸다. 카카오, 웃는 얼굴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힘들고 괴로울 때야말로 웃어 보이렴. 그럼 네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알았어, 엄마. 처음부터 뭔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하면 돼. 그게 바로 너 자신을 위한 거란다. 카카오는 엄마의 보물이야. 엄마도 내 보물이야. 그녀의 가르침은 주변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라는 뜻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카와는 거실에서 아빠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된다. 타카오, 너도 이제 20살이 됐구나. 아빠랑 한잔 할까? 엄마도 같이. 긴장되는데. 그럼 당연히 같이 마셔야지. 그건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빠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타카오는 좋은 남자야. 며느리는 엄마 같은 미인으로 데려와야 한다. 어머, 카카오가 좋다면 엄마는 누구라도 대환영이야. 너랑 술도 마실 수 있고 아빠 정말 행복해. 당신 취했어요. 루카와에게 가족은 보물 그 자체였다.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이게 뭐야?
수업을 마치고 밤에 집으로 돌아온 루카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현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생지옥 같은 광경이었다. 아니, 뭐야 이거? 집에 왜 불타고 있는 거야? 그의 집이 붉게 타오르는 화염에 휩싸인 것이다. 한동안 멍해 있던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다들 어딨어? 엄마, 아빠는, 에밀리는 무사한 거야? 아, 거짓말, 이건... 그리고 거실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지옥보다 더한 광경이었다. 아빠, 엄마, 에밀리!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사랑하는 가족 3명이 피투성이로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3사람은 이미 세상을 등진 상태였다. 거짓말이야, 엄마! 뭐야 이게? 타오르는 불 속이었는데도 어머니 쇳덩어리처럼 차가웠다. 아니 사람이 있다. 여긴 위험해. 곧 무너질 거야. 밖으로 나가야 돼. 선배, 이 3사람은 이미... 싫어! 나는 가족 옆에 있을 거라냐! 안 돼. 이제 집이 무너질 거야. 너라도 살아야지. 시간이 없었다. 소방대원은 루카를 살리는 걸 우선시했다. 2사람이 함께 루카를 집 밖으로 끌어낸 그 순간 아빠, 엄마, 에밀리! 안 돼. 너라도 살아야지. 집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 광경을 본 루카는 미칠 것만 같았다. 불은 날이 밝아올 때쯤 수그러들었다. 뭐냐고! 불에 탄 잔해에서 가족 3명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부검 결과가 나왔다. 동생분은 가슴, 아버님은 심장 부위에 자상, 그리고 어머님은 전신에 10군데의 자상이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역시 3명은 불이 나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었다. 화재가 난 것도 증거인멸을 위한 방어였다고 판단한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누구냐?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이 원수는 반드시 갚는다. 가족 모두를 잃은 루카와 아는 미칠 듯한 슬픔과 증오만이 가득했다. 타카오, 웃는 얼굴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힘들고 괴로울 때야말로 웃어 보이렴. 그렇게는 못하겠어. 엄마, 난 괴물이 될 거야. 어머니가 해준 그런 말은 어둠 저편으로 사라졌다. 믿을 건 경찰 하나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움직여주지 않았었다. 벌써 4개월이나 지났어요. 왜 아직 단서 하나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집이 다 탔잖아요. 증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거든. 이 사건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루카와는 흔들리는 경찰관의 동공을 놓치지 않았다. 야, 이 자식아! 눈빛은 왜 흔들리는 건데? 장난치지 마. 제대로 수사하란 말이야. 야, 뭐야 이놈! 분노가 폭발한 그는 경찰 멱살까지 잡고 말았다. 결국 루카와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되었다. 경찰의 대응을 보고 루카와는 깨달았다. 뭔가 꿍꿍이가 있어. 이놈들은 못 믿겠어. 경찰에 대한 신뢰는 이미 사라졌다. 석방된 뒤 루카와는 학교를 자퇴했다. 가족의 원수를 갚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없어. 그리고 부모님의 유산을 전부 사용해서 혼자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루카는 실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 진짜 이렇게 큰 사건인데 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도 그에게 포기란 없었다. 이 탐정사무소는 실력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도 두 손 든 사건이라면 저희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집념 덕에 진실로 가는 문을 열게 된다. 어느 탐정사무소를 나서기 전 사장이 이런 말을 한 것이다. 탐정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입니다만 이 동네에는 뒷세계에 속한 정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뒷세계의 정보상, 대단한 사람인가요? 경찰도 못 찾는 범죄의 소재지를 알고 있기도 하답니다. 그 말은 그에게 암흑 속 한 줄기 빛이었다. 그때부터 루카는 정보상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실례합니다. 정보상에 관해 뭔가 아는 거 있으세요? 아, 정보상 30만엔 주면 조사해볼게. 뒷세계에 뛰어들어 일부러 위험해 보이는 인물에게 말을 걸곤 했다. 물론 그건 위험이 따르는 행위였다. 돈을 냈는데 왜 아무 정보도 안 주는 거야? 뭐라고? 얘 송이가 어따 대고 대들어! 제발로 못 걷게 해주지! 때로는 속아서 폭행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아픔은 가족을 잃은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뭐야 이 자식! 부탁이야, 알려줘.
정보상은 어디 있는 거야? 가족의 원수를 갚아야 해.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래서 그는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계속 파헤쳤다. 그렇게 몇 번째인지 또 두들겨 맞아 기절해 있을 때였다. 당신 아주 엉망인데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네. 쓰레기장에서 루카와를 발견한 엠마가 말을 걸었다. 루카와한테 사정을 들은 엠마는 정보상에게 그를 소개해 주었다. 당신이 정보상인가요? 내가 바로 네가 찾던 정보상이야. 전직 카오 대학 2학년 루카와 타카오. 뭐지? 그 정보상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신비로운 아우라를 내뿜고 있었다. 당신 가족을 죽인 건 토지카라는 남자야.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토지카? 직장에서 너희 어머니한테 작업 걸던 도련님이지. 그 토지카는 어머니 리에코 씨가 다니던 직장으로 전근해온 임원이었다. 미무라 씨, 다음 주 수요일 시간이 있어? 그날은 남편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유부녀를 좋아하는 놈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수많은 직원에게 수작을 걸곤 했다. 토지카는 대형 슈퍼 체인 사장 아들이었다. 하지만 돈으로 산 한구레와 어울려 다니는 등 행실이 매우 나빴다. 부탁이다. 임원 시켜줄 테니까 좀 어른스럽게 굴어봐. 알겠다니까. 그래서 사장이 자기 곁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리에코 씨도 토지카에게는 그저 먹잇감 중 하나에 불과했다. 리에코 씨, 나 진심입니다. 너도 어차피 금방 넘어오겠지. 자신의 지위를 과신한 토지카는 그녀도 손쉽게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토지카의 프라이드는 산산이 부서지게 된다. 그만하세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다니 비열해요. 뭐?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다른 여성들과는 달리 리에코 씨는 토지카를 사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혼내준 것이다. 이 일이 수처럼 새카만 그의 마음에 불을 붙였다. 건방지게 감히 아줌마가. 그럼 그 가족이라는 건 내가 망가뜨려주지. 놈은 충동적인 데다가 난폭했다. 한구레 시절에는 살인도 저질렀었다. 어차피 뒤는 나 아빠가 닦아주겠지. 그렇게 비극적인 복수극의 막이 올랐다. 토지카는 루카안의 정원에 있는 창을 깨고 난입했다. 당신은 토지카 씨? 잘도 날 바보 취급했겠다 이 아줌마가. 먼저 리에코 씨를 제압했다. 시끄러운 소리에 아버지도 급히 달려왔지만 평범한 회사원이 나한테 되겠니? 죽어라 이 하찮은 자식아! 리에코 씨가 인질로 잡혀있던 탓에 도리어 당하고 말았다. 리에코 씨는 자신의 목숨과 바꿔서라도 딸을 지키려고 했다. 이 아이는 에밀이만큼. 안돼, 그냥 다 죽어! 도즈카는 필사적으로 딸을 지키는 리에코 씨를 난도질하고 에미리까지 찔러버렸다. 마지막으로 증거인멸을 위해 놈은 집에 불을 붙였다. 불타라 불타! 이거 성대한 화장이구만! 그는 루카와 집안의 행복이 가득했던 집이 불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뒤로 하고 웃으며 도망갔다.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 건 도즈카 부친이 재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야. 그 쓰레기는 그걸 믿은 거지. 그렇게 말하며 정보상은 루카에게 자료를 건넸다. 자료를 삼킬 듯한 기세로 살펴보는 루카와 그리고 그 직후 그는 불꽃 같은 분노를 품고 내달렸다. 감히 우리 엄마 아빠를, 에밀리를! 야! 잠깐만. 저 녀석 큰일 치르겠는데? 분노와 징후를 내던지려 토즈카가 있는 곳으로 향한 것이다. 타이밍이 나빴던 건 자료에 토즈카에 관한 정보가 쓰여 있었던 것. 도즈카! 그렇게 루카와는 뒷세계로 되돌아간 토즈카와 노메 아지트 건물 2층 복도에서 마주치고 말았다. 당시 루카와는 일개 대학생. 뭐야, 이 애송이는? 어딜 토즈카 씨한테 더러운 손을 대려고 해! 하지만 놈이 고용한 뒷세계의 암살자가 있었다. 루카와는 순식간에 몸통에 십자가 모양의 상처를 얻었다. 토즈카 씨, 어떻게 할까요? 그 여자 자식이군. 죽여도 돼. 시체 처리는 아빠한테 부탁할 거니까. 안돼, 살해당하겠어. 죽으면 가족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도 사라지게 되잖아. 죽음을 확신한 루카와는 도망쳤다. 애성이 도망가게 될 것 같냐? 배고 또 배고! 하지만 등까지 깊게 베이고 만다. 그러나 잃을 것만 같은 의식을 붙잡고 있는 건 몸 안에서 끓어오르는 증오.
내가 죽을 것 같냐? 아하, 고집은 인정해주지. 살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루카와는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다. 유리 파편은 온몸을 베었지만 2층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도주에 성공한 것이다. 저런 쓰레기를 살려두면 안 돼. 하지만 난 놈을 이길 수 없어. 그럼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놈을 처단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를 움직이게 한 건 강렬한 분노. 그렇게 병원에 가지도 않고 자료에 있던 내 사무실로 바로 찾아온 것이다. 밑도 끝도 없는 소리인 거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말고는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가족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루카가 피를 토하며 혼을 다해 소리친다. 아빠도 엄마도 나쁜 짓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에밀은 아직 7살이었다고. 다 같이 행복한 일만 남았었는데, 내 보물이었는데, 그런 쓰레기에게 살해당하다니 용서 못해! 그 외침에 담긴 건 도즈카와 무력한 자신을 향한 분노와 증오였다. 이 떨리는 손에 뿌리친다는 건 불가능했다. 잘 알았습니다. 당신의 분노, 이 이주인이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갈 곳 없는 원한을 풀어준다. 그것이야말로 고문 소믈리에의 사명이니까. 못난 욕망을 여성에게 표출하고 거절당하면 가족까지 죽인다라. 살 자격이 있을 리가 없지. 그리고 편히 죽을 권리도 없어. 온몸의 살을 썰어내서 연욱의 고통을 선사해주지. 가족이 겪은 고통을 억만 배로 이 이주인이 니놈에게 새겨주마. 다음 편. 이주인이 분노로 눈이 뒤집히다. 다카오, 힘들고 괴로울 때야말로 웃어 보이렴. 웃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런 건 무리라고, 엄마. 쓰레기 같은 놈 때문에 가족을 모두 잃은 루카를 위해서. 그렇다면 난 괴물이 되겠습니다, 이주인 선생님. 이 문은 너에게 있어서 마계로 들어가는 입구다. 루카와 시작해!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